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은 어제 첫 만남에서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한미 회담에서 언급된 핵 추진 잠수함이 한중 관계 회복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시진핑 주석을 처음 대면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사이 당면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민생 문제 해결이 논의 주제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AI 등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질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인 한한령도 해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미국의 승인까지 받아낸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북한과 중국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특정 국가의 잠수함이 아닌 단순한 방향을 의미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중국 측은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 여기에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의 국제법 위반 문제 등 한중 사이 충돌 우려 요소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첫 만남에서 웃으며 인사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11년 만에 국빈 방한이 말해주듯 소원했던 한중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대통령은 한미 회담에 이어 또 다른 실용 외교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안정적, 건설적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영토 분쟁, 또 과거사 등을 놓고 이후 얼마나 원만하게 관리해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 만나 악수합니다. 시 주석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직후 중국과의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강조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라며 올바른 중일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共同推动中日关系沿着正确轨道向前发展。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일 간 여러 과제 속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정상 간 관계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習主席と率直に対話を重ねて首脳同士の関係も深めていきたいと希望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본격적인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이 끝난 뒤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また香港や新疆ウイグル自治区などの状況に関しても深刻な懸念を伝えました。 이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과 소고기 수입 재개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일 정상은 악수를 나누면서도 굳은 표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일 간 외교, 안보, 통상 등에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일거수일투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막식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태극기와 몽례 등이 대표적인데요. 박광열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에이펙 개막식에서 각국 정상을 영접한 이 대통령.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했는데 예정대로라면 끝에서 5번째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지막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기선제압을 위한 상습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처럼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는데 중국이 다음 에이펙 의장국이고 다른 정상과 달리 국빈 방문이란 점이 고려된 예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눈길을 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 자리로 향하기 전 태극기를 향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목례를 한 겁니다. 평소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의 존중 표시, 이후 회담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戦略環境のもと、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정상회의의 핵심 요소 의전, 그런 만큼 의전 실수는 공들인 회담에 두고두고 꼬리표로 남습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일장기 패싱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의장대 사열 중에는 양국 국기에 예를 표한다는 관례와 다른 전개에 다카이치 총리의 놀란 표정도 화제가 됐습니다. 반면 하루 뒤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을 살짝 잡아 태극기 앞에 멈춰서게 하면서 정상회담 환영식은 매끄럽게 진행됐습니다. 국익을 위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정상회담 무대,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 결과물을 가져오려는 정상들의 물밑 움직임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틀째인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과 참석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막과 함께 이른바 경주 선언으로 이름이 붙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될지,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관련 문구가 포함될지 등도 관심입니다. 깐부 회동으로 서울을 들썩이게 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경주를 찾아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AI 주권국이 될 거라며 큰 애정도 드러냈는데요. 젠슨 황 CEO의 연설을 끝으로 CEO 서밋은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에이펙 회원국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인 CEO 서밋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특별 연설이었습니다. 청중석은 인파로 빼곡했고 황 CEO를 카메라에 담으려는 사람들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황 CEO는 트레이드 마크, 가죽 재킷 대신 녹색 넥타이와 어두운 정장 차림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전날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을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하자 청중석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Kombu chicken is very good. I enjoyed chimek with my friends, and it is the best way to enjoy Korea. I enjoyed it very much. 25분 동안의 연설에서 황 CEO는 엔비디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압축적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제조, AI 역량 등 세 가지 강점을 모두 갖춘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For Korea, this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because three fundamental, essential, necessary qualities in order to succeed.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등 국내 기업과 손잡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엔비디아의 30년 여정에 함께해왔던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You were part of my journey as we were building NVIDIA. I am honored and grateful that we're going to be part of your journey as Korea now becomes an AI nation. 황 CEO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나흘 동안 이어진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도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경제인 1,700여 명이 모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금융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연대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The APEC is not just a forum for discussion. It is a platform for action. We must start action today.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CEO 서밋은 1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젠슨황 CEO를 비롯해 다양한 연사들의 연설과 토론이 이어지며 세계 경제 협력에 다채로운 순간을 남겼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큰손 엔비디아가 최신 제품인 블랙웰 GPU 26만 장을 한국 기업과 정부에 공급하고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로보틱스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권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버린 AI 구축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는 최대 5만 장의 GPU를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아 주요 산업과 기업들의 AI 전환을 지원합니다. 엔비디아는 또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5만 장의 GPU를 공급하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체 AI 가속기 개수는 6만 5천여 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해 인공지능 확산을 가속할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수백 명은 물론 수의사들까지 투입됐는데요. 24시간 하루 수십 명씩 환자를 돌보는 건 물론이고 온종일 수색으로 지친 경찰견들도 살피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찰견 경부기가 특공대원과 함께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벌써 엿새째 새벽부터 하루 12시간씩 경주 곳곳을 누비며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다친 곳은 없지만 눈에 띄게 기운이 떨어져 동물 의료지원단을 찾은 겁니다. 오늘 경북이 전반적인 혈액 검사 통해서 내부, 외부 기생충 검사 이거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에이펙에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가 몰리는 만큼 수색견의 활동 범위와 강도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다치거나 지친 경찰견이 많은데 대학 교수와 수의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이들 돌보기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탐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훈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나 관절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사로서 좀 뿌듯한 것도 많이 있고. 각국 정상과 대표단을 외부 위협에서 보호하는 게 경찰견이라면 이들의 생명을 직접 지키는 건 의사와 간호사 등 300명 넘는 현장 의료 인력들입니다. 이동식 진료소는 물론 숙소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보는데 하루에 70명 넘는 환자가 찾아옵니다.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약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응급처치로 소독을 한다든지 부목을 댄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올린 가운데 화려한 무대 뒤에서 많은 이들이 안전한 행사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안을 연일 호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약속하며 집권 여당의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문서가 도출되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신중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고무된 민주당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한 극찬을 이어갔습니다. 외신 기사 하나하나를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우리는 이 대통령 보유국이다 호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야말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최대의 성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내세워 경제와 안보는 모두 민주당이라고 자신했고 후속 조치를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곧 대미투자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개하며 이에 발맞춰 협상의 성과는 빠르게 그 효과는 극대화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면서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던 지난 8월 당시 대통령실 설명을 상기시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십시오.
특히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등 미국 측 발언을 인용하며 엇박자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여기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빠진 것도 이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이 오가는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격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결국 조만간 공개될 팩트시트나 양해각서가 연말 여야 대치전국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국감기간 불거진 자녀의 결혼식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 사퇴를 일축하며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신상 발언을 자청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축의금 논란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런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만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딸이 원하던 날짜가 안 돼 할 수 없이 국감기간 결혼식을 잡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예약 과정에 특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유관기관에 청첩장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국감 때 보도 편향성을 이유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걸 인정하고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장님께 사과드립니다. 당 일각에서도 사퇴론이 제기되자 정면 돌파에 나선 거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사과가 충분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과방위원장직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과방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시키는 그런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YTN에 상임위원장직은 임기 2년이 보장돼 있고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데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는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며 거듭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권력형 결혼 비리라며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받아야 되지 않아야 할 돈들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엄중히 그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당사자의 사과를 계기로 논란이 진정되길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국감 막판 뒤늦은 사과로 정책 이슈가 묻혔단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치권이 사법부로 다시 전선을 옮깁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상화 TF를 출범해 제왕적 대법원장 힘 빼기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규탄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서초동 내란 특검 앞에 총출동한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23시간 밤샘 조사를 마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의 권성동 의원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인데 중앙당사부터 당직자 자택까지 전방위로 조여온 특검 수사에 당이 똘똘 뭉친 모습입니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더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조작 특검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특검 대신 특감을 외쳤습니다. 특검 해체하고 오히려 특감부터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한국갤럽이 3대 특검 수사의 신뢰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6%는 신뢰한다, 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유권자 열의 6이 찬성했던 특검 도입 때보다는 불신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에이펙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곧장 개혁 불씨를 재점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책의원총회와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등을 통해 검찰, 언론, 사법개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루었던 3대 개혁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당장 월요일 사법불신 극복 TF를 발족해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서는 한편 재판 소원제와 법 왜곡죄, 재판 중지법 등 논란의 법안들 입법도 추진합니다.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서초동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재판 이슈도 이어지고 있어서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 나와서도 직접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었는데 여사를 생략한 특검의 영부인 김건희 호칭에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이어 특검이 추가 기소한 공판에도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에는 충성파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앉았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인식이 담긴 정황이 있다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와 김 전 차장이 주고받은 건데 김건희 씨가 V, 즉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고 김 전 차장이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을 자처했습니다. 검사로 대통령 수사도 해봤지만 군 통수권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역사는 없었다며 그렇기에 수사를 방해할 이유도 없었다고 특검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영부인 김건희로 부른 데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뒀어도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김건희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연일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주요 증인 신문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올 거라면서도 모든 재판에 나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얽혀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여러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 끝에 7,800여억 원의 막대한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또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유 전 본부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겨왔는데 무려 4년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실질적 책임자였던 유 전 본부장이 뇌물 등 재산상 이익을 약속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을 내렸습니다. 민간업자들도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가량의 추징명령이 내려졌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이 오랜 기간 유착관계로 벌어진 부패범죄라며 성남 시민과 공공에 흘러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가운데 개발이 이뤄질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업 과정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있던 사실을 없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핵심 혐의였던 배임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폐지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헬로윈을 맞아 번화가 곳곳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는데요. 서울 홍대 주변에만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고 12구 참사 아픔이 남은 이태원에도 인파가 밀집해 한때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게임 슈퍼마리오 속 캐릭터에 이어 자유의 여신상과 카우보이까지 홍대에 등장했습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분장 솜씨를 뽐냅니다. 20살이니까 이제 군대에 곧 가야 하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우정여행 한번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드벤처 타임 그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코스프레 했습니다. 평소에도 발 디딜 틈 없는 거리에 더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밀집도는 한때 우려 수위까지 치달았습니다. 홍대 관광 특구에만 10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린 건데 경찰 등 안전관리 요원들이 투입돼 원활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는 질서 유지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됐고 우측 통행을 안내하는 방송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사의 아픔이 새겨진 이태원도 인산인해를 이룬 건 마찬가지. 골목이 전광판에 보행에 주의하란 문구가 표출된 데 이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랠리는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3년 전 10월 29일을 잊지 않으려는 추모객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은 참사 현장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그날의 기억을 응시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잃은 거, 또 이제 이 멀리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또 생명을 잃은 분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내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한 정부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늦은 밤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소화기를 뿌리고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느닷없이 얼굴 등에 소화액을 맞은 승객들은 황급히 열차에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흰색 분말이 옷자락과 가방 끝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외대암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느닷없이 뿌려진 소화기 소화액을 맞은 피해자입니다. 눈앞이 너무 뿌옇고 따가워가지고 그리고 누가 뿌렸는지도 모르니까. 열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갑자기 승객들에게 뿌린 건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남성은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택시와 승합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 안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경찰은 마주오던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은 평범한 우롱차 포장지지만 까보니 흰색 결정들이 담긴 봉지가 나옵니다. 지난 24일 제주시 에어릅 해안가에서 봉투에 포장된 케타민 1kg이 발견됐습니다.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앞서 지난 15일 포항 해안가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해경은 마약이 해류를 따라 포류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제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비싸게 팔아 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외주 제작업체는 시청자 개인정보 1,300여 건을 기획부동산에 넘겨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화면에 지도를 띄워두고 한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세종시에 호재가 있다며 땅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관련 학위나 지식이 없는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전문가인 척 경제방송 6곳에 출연해왔는데 각본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산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외주 제작업체는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개인정보 1,300여 건을 불법 수집해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시청자에게 전화해 상담과 세미나 초청 등을 명목으로 사무실로 유인한 뒤 비싸게 땅을 팔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 42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받아채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평에 17,000원의 땅을 93만 원에 팔아 53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3명까지 있는 가지고 9천만 원이래. 한 50만 원도 안 하는 그걸 가지고 380만 원 주고 다 보면 알겠지만 산이래요. 경찰은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33명을 사기 혐의로, 방송 외주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방송 매체의 신뢰성을 이용한 신종수법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직전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파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강원도 속초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한 사회단체의 공용 차량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여 년간 관리 감독은 부실했고 적발된 뒤 환수가 된 금액도 고작 6만 원에 불과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지회 공용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사무국장이 3년 전부터 사무실 대신 이곳 자택을 차고지로 써온 겁니다. 또 다른 공용 차량은 사무국장 직장 앞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됐습니다. 두 차량 모두 속초시가 지방비 7천여만 원을 들여 2014년과 지난해 각각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사무국장이 본인 출근 때 그 차를 쓰다 보니까 이 봉사자들이 모두 자기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다니면서 불편함이 너무 많았죠. 사무국장은 자택 주차는 차량 관리를 위한 조치였고 직장 주차는 지회 업무 동선이 겹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역대 지회장들도 관행처럼 공용차를 개인 용도로 써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 정도 저가 개인적으로 사적 이용했다는 부분들은 어떤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차량은 제 임의대로 쓰시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지회장님한테 보고를 다 하고. 하지만 속초시의 조치는 유류비 6만 원 환수에 그쳤습니다. 회원들이 찍은 사진 증거가 열흘치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0여 년 동안 누가 언제 왜 차량을 썼는지 기록한 운행일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연말 감사 때 요청이 있을 때만 서너 차례 몰아서 작성한 게 전부입니다. 해마다 18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하면서도 속초시는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속초시는 뒤늦게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에 운행일지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선박 침몰로 유출된 기름을 하루 만인 어제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0일 오전 11시 반쯤 태안군 목계도 북서쪽 2km 해상에서 154톤급 예인선이 암초와 부딪혀 침몰해 기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선박엔 벙커유 3,000리터와 경유 2,000리터가 적재돼 있었고 승선원 4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태안군 등과 함께 기름 수거에 나서 어제 오후 6시쯤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100선에서 이번 주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 황 대표와의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발 AI 훈풍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한때 4,060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8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코스피는 다시 반등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전보다 소폭 상승한 4,107.5포인트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4,10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올라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날 밤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와의 치맥 회동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는 훨훨 날았습니다. These are my G-Mac buddies.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3.27% 오른 주당 10만 7,500원을 기록했고 현대차는 무려 9% 넘게 오른 주당 29만 원을 찍으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그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즉 서비스 쪽으로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 세계 기업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현대자동차, 전략적 제휴를 맺고 1,419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가치가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아 오후 한때 1,430원까지 소폭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전협 새 회장으로 전공의 단체를 계속 이끌게 됐습니다.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기 회장 선거에서 서울 아산병원 소속 한성존 후보가 60.9%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박단 전 위원장 사퇴 후 비대위원장으로 대전협을 이끌어온 한 당선인은 대화와 소통으로 의정 갈등 출구 마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해제되면서 비상진료체계에서 적용됐던 건강보험 한시 지원도 종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보상과 수용곤란 중증 환자 배정 보상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23곳은 올해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가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에 대한 중증 응급수술 수가 가산은 정규 수가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의 차이점이 뭔지 김은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한 뒤 디젤 엔진을 사용해 이동하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해 최대 2주에서 3주 작전 뒤에는 물 밖으로 나와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충전 과정 없이 수중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축우라늄이 들어있는 핵연료봉이 핵심 연료입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감속제를 사용해 핵연료봉을 분열시킵니다. 분열로 발생한 열로 물을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은 최대 6개월까지 잠항하며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디젤 엔진보다 소음이 적어 핵추진 잠수함은 은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속력도 느리고 하루에 2-3번씩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적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공기 없이도 무제한 이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잠수함 추적 감시 임무를 원활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하는 데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원전처럼 사용한 핵연료봉을 처리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또 다른 과제로 남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항공기 사고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훈련이 제주공항에서 진행됐습니다. 33개 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엔진 이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활주로 중간에 멈춰 서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한국공항공사 소방구조대를 필두로 유관기관들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항공기 멈출 방면 지휘는 보안 사령부장, 안전 전달로는 공항사령대 개관 지정하겠어요. 이내 연기가 발생하자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과 승객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된 훈련입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필압 상황을 가정해 테러범 진압과 인질 구조, 폭발물과 생화학 테러 처리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민관 군경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원 490여 명, 장비 110여 대가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항공 의존도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항공 노선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김포와 제주 노선 이용 승객은 1,320만 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저희 제주공항과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향후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사고 발생 시에 긴급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반복 훈련과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전을 방불케 한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 항공안전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만큼 이 같은 철저한 훈련이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미국 최대 축제 중 하나인 헬로윈에 올해 미국인들은 19조 원을 지출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불확실성 속에도 미국의 소비 심리는 살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 복장이 인기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헬로윈. 집마다 해골과 유령, 거미줄 장식이 가득합니다. 뉴욕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개성 만점의 헬로윈 의상을 입은 채 퍼레이드 행사를 벌였습니다.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루미와 사자보이스 복장을 한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캐대언 의상과 소품 수요가 폭발적인데 구할 수 없어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기사로 인기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헬로윈은 공포의 축제이자 강력한 소비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미 소매협회 집계 결과 올해 미국인은 헬로윈에 131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인의 소비 여력과 심리는 살아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But I've been celebrating. I'm a native New Yorker. I've gone to the Halloween parade that marches through the village on 6th Avenue since I was a teenager. I love Halloween. You know, it's a great holiday. You got This year we didn't spend much, only about $7, but on this. It depends on the year. But now with the kid, we'll probably be spending a little more. 실제로 지난해 미국 내 헬로윈 시즌 사탕 가격은 2.1% 오르는 데 그쳤는데 올해는 10.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초콜릿 원료 등의 가격이 올라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코코아 함량은 줄이고 설탕 비중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로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상황에서 헬로윈 축제의 소비 열기는 미국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 심리 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 밀수출을 단속하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월 31일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펜타닐을 억제할 강력한 동기를 줬고 약속이 지켜지는 걸 확인하는 즉시 나머지 관세 10%도 없애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외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전혀 낮추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현지 시간 오는 5일에 진행합니다. 1심과 2심은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는 잘 준비된 팀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 내내 타선은 뜨겁게 터졌고요. 마운드는 든든했으며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을 확정한 뒤 LG 타자들은 한화의 강속구 투수들에 대비해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투수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 시리즈 내내 무서운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원투펀치가 나서지 못한 잠실 1, 2차전에서 무려 21점을 쓸어 담으며 한화 마운드를 맹폭했습니다. 3차전을 내준 뒤 2연패 문턱까지 갔던 4차전 9회 초에는 투아웃에 터진 김현수의 역전 적시타와 함께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시리즈의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김현수는 5차전에서도 득점 기회마다 적시타를 터뜨리며 한국 시리즈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조금 더 침착하게 갖자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아마 이게 좋은 팀, 좋은 선배, 좋은 후배 만나서 가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치리노스의 옆구리 통증으로 순번이 꼬인 선발 로테이션에서는 톨 허스트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1차전 6이닝 2실점, 5차전 7이닝 1실점 역투로 2승을 책임지며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다. 3차전과 4차전에 선발로 나선 손주영과 치리노스는 큰 경기의 중압감을 이겨내고 1실점 호투를 펼쳤고, 불펜에서는 부록의 맏형 김진성이 4번 마운드에 올라 4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1승 2홀드를 챙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팀 전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해주면서 이번 25년도에 우승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간마다 몸을 던지는 호수비로 상대 공격의 맥을 끄는 박혜민과 신민재까지 LG는 투타의 완벽한 조화와 함께 무적 LG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이번 주말 뚜렷한 비 소식도 없는 데다가 단풍이 점차 더 무르익어가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의 교통량 또한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대 정체도 오전 시간대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전 11시 때 고속도로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경부선의 경우 천안 지역 지나기가 가장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른 오전 시간대부터 곳곳에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청북나들목 부근 갓길에선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셔야겠고요. 29번 세종포천선 세종 방향 쌍령터널 진입 전 끝차로에도 역시나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차로 변경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된 52번 광주 원주선 보고 계신데요.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이지만 평균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50번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는데 차츰 이천과 여주 지역 지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이용해 양양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시죠. 남양주 지역인 덕소 3패 부근에서 차 간격 좁혀가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만 지나고 나면 가평 지역까진 아직까진 무난하게 도착 가능합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와 충북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 아침 9시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낮 동안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중부와 전북에 또 비나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는데요.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펙 회담이 열리는 경주는 오늘 맑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7.7도, 부산은 1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안동도 16도, 창원과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집니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